안녕하세요, 고명입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라고 하죠. 2021년에 약 800명 수준으로 뽑는다고 하는데 채용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채용 계획입니다. 정규직 같은 경우 신입 670명, 경력 150명을 뽑는다고 되어 있고 연봉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측정되어 있네요. 3,7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사항으로 외국어 점수가 필요합니다. 외국어 점수를 만족하지 못하면 지원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고졸도 뽑고 있었고요. 고졸과 함께 무기계약직과 체험형 인턴을 800명이나 뽑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 번씩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우선 간단하게 작년 모집 요강 먼저 훑어보고 넘어갈게요. 일반 전형에 행정직, 건강직, 요양직, 전산직이 있었고요. 6급 갑이 아마 대졸인 것 같고 6급은 고졸 채용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행정직 6급 갑을 137명 뽑았었네요. 당연히 어학 성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무지 같은 경우는 공기업 치고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서울, 강원과 인천, 경기를 가장 많이 쓰시겠지만 나머지 경남, 경북, 전라도, 제주, 대전, 충청 같은 경우도 대부분 도시에 있는 유명한 도시들 위주로 근무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원하실 때 근무지에 대해서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대사항인데 건보가 본부가 강원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원 지역 인재가 따로 있고요. 우리공단 근무 경력자랑 타 공공기관 청년 인턴도 가산점을 준다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전형 단계를 보시면 서류 심사 때는 7배수를 뽑습니다. 그리고 면접 때는 2.5배수까지 가네요. 네, 다음으로 우대 자격증 한번 보겠습니다. 서류 전형에 가산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었고 많은 가산점 들어가는 자격증들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공통으로 들어가는 자격증 중에 가장 따기 적절했던 거는 정보처리기사, 커말 1급, 한국사 3급 이상이 있었는데요. 동일 자격증은 상위 등급 1개만 인정합니다. 여기서는 제 생각에는 한국사를 따는 게 가장 쉬워 보이네요. 네, 그럼 지금부터 건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건보의 기간 설립일은 2000년 7월 1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설립 근거, 설립 목적 한번 읽어보시고요. 주무기관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건복지부 소속입니다.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보셨겠지만 강원 지역 인재 가산점이 있습니다. 신규 채용 현황입니다. 2015년에 500명가량에서 점점 늘어나더니 17년, 18년, 19년에는 1000명대를 뽑았습니다. 올해는 아까 보셨겠지만 신규 정직원으로 650명, 정직원 경력직으로 150명 뽑는다고 되어 있었죠. 총 800명 뽑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답게 비수도권 지역 인재랑 이전 지역 지역 인재 비율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임직원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임직원 수를 봄으로써 회사의 규모 정도를 알 수 있을 텐데요. ABC 합을 보시면 되는데 A는 임원이고 B는 정규직의 수, C는 무기계약직의 수입니다. 현재 약 2020년에는 16,000명가량 됐었네요. 16,000명이면 코레일이나 한전보다는 작은 규모지만 결코 작지 않은 큰 규모의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19년도와 20년도에 대량으로 뽑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건보는 여성 비율이 굉장히 높은 회사입니다. 8,000명 가량으로 거의 50% 수준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신 분들 중에 지금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바로 경력 인정 부분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공무원은 100% 인정해주고요. 공기업은 80%까지, 그리고 일반 사기업은 70%까지 인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신입사원 초봉 한번 보실 텐데요. 2015년에는 2,700만원 가량이었는데 작년 2020년을 보시면 3,500만원으로
꽤나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철도공사와 이 건보 같은 경우 임직원들이 연봉과 월급이 작아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회사였는데, 두 회사 전부 초봉은 3,500만 원 정도로 나쁘지 않은 금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원 평균 보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직원 평균 보수를 봄으로써 미래의 연봉과 임금 상승률 정도를 볼 수 있을 텐데요. 앞서 신입사원 초봉이 나쁘지 않은 액수였는데 그에 맞게 임금 상승률도 이루어지는지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우선 이 1인당 평균 보수액 2020년을 기준으로 6,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6,300만 원을 언제 받을 수 있냐? 이 평균 근속 연수를 보시면 됩니다. 2020년이 206개월, 즉 17년으로 계산이 되고 17년 동안 일하면 약 6,300만 원 가량의 돈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초봉이 3,500만 원인 것을 생각하면은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3년차 때 받을 수 있는 성과급 한번 계산해봤는데 약 400만 원 정도 수준이었고, 앞서 보여드린 한정 같은 경우에 비하면 거의 반값이라고 할 수 있죠. 성과급이 그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진 않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복지 및 혜택 알아볼 텐데요. 보육비랑 학자금,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있었고, 당연히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 무이자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주택자금에 대한 해당 사항은 없었고요. 하지만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지원은 있었는데요. 1번 같은 경우 생활안정자금 유상지급, 그리고 2번은 비용고지 거주자금 유상지급인데, 이게 굉장히 좋았던 게 대여 한도가 8천만 원인데 무이자로 빌려줍니다. 이건 엄청난 혜택인 것 같아요. 2번 같은 경우는 8천만 원, 다만 군 지역일 경우 5천만 원인데 1번 관련된 내용에서는 한도가 나와 있지 않아서 얼마나 빌릴 수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복지 포인트라고 하죠. 520피면은 52만 원이고요. 원래 이 가족 포인트랑 자녀 포인트가 현금으로 줬던 것 같은데 이제는 선택적 복지제도인 복지 포인트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무계약직은 무조건 52만 원인 것 같고, 정규직은 근속과 가족 포인트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것 같네요. 다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출산 격려금, 첫째 둘째한테는 100만 원, 셋째 200만 원, 넷째 이후 300만 원 등등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블라인드에서 제가 한번 현직자들의 얘기를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 평점이 낮은 얘기들은 발령지에 따라, 근무지에 따라 만족감이 좀 다른 느낌이다 라고 되어 있었고요. 평점이 높은 얘기 같은 경우는 모두 이제 워라밸이 보장되는 회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게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젊은 분위기가 많이 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평점을 높게 주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소리겠죠. 네, 오늘은 건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다른 기업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